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만 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도 1,0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환자가 나온 지 2년 2개월 만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중증 환자는 16일째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291명이 발생했고 재택치료 환자는 182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앞으로 1, 2주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해서 소아용 실업제 감기약 등 기초의약품 수급을 면밀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유럽사무소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몇몇 유럽 국가가 너무 급격하게 코로나19 제한조처를 해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사무소 관할 53개 국가 중 18개 국가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퍼지고 있는데 특히 영국과 프랑스, 독일, 그리스 등에서 신규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탓으로 지난 2020년 술로 인한 미국 사망자 수가 1년 전보다 2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술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폭은 매년 평균 3.6% 수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0만 명에 육박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49만 881명으로 전날보다 13만 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계속된 확산세 누적 확진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서 1,042만 7,247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발생은 49만 839명으로 수도권 53.6%, 비수도권이 46.4%입니다. 숨진 환자는 하루 새 291명이 늘어서 누적 13,432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084명으로 전날보다 20명 줄었지만 16일째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재택치료자는 182만 명대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182만 7,031명으로 전날보다 5천여 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60살 이상 고위험군으로 하루 2번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27만 1천여 명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16일째 1,000명대 이어지면서 중환자 병상 사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4%포인트 내려간 64.4%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1.2%, 병상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71.9%입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는 앞으로 1주에서 2주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이 최근 감염 확산을 주도하고 있지만 기존 방역 체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1, 2주간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온 대로 이 시간을 잘 견뎌낸다면 유행의 감소세를 하루라도 더 앞당기고 안타까운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주변에 어느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고 180만 명가량의 국민들께서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라는 이유만으로 응급 또는 특수치료가 필요하거나 기저질환이 더 위중한 환자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감염 위험을 적정하게 관리하되 의료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만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최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감기약 수급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정부는 재택치료를 받고 계시는 국민, 환절기의 건강에 취약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소아용 실업제 감기약 등 기초의약품 수급 문제를
면밀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이 빠르게 차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2,000명 안팎 중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원 환자 대부분이 기저질환 악화로 치료받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연일 1,1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진 규모와 2, 3주 시차를 두고 중환자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20만 명에서 최대 60만 명대에 달하는 확산세에도 위중증 증가폭은 둔화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델타 유행 때와 비교하면 확진자 대비 중환자 규모는 확연히 줄었습니다. 당시 7,000명대 확진에 위중증은 1,100명대까지 치솟았는데 현재는 30배 넘는 확진에도 중환자 숫자는 비슷한 겁니다. 확진자 증가 폭에 비해 위중증 환자 증가는 둔화되어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은 상황에서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과 고위험군 중심의 조기 진단과 먹는 치료제 투입 등의 결과로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위중증 환자 2,000명 안팎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중환자실이나 준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더 큰 폭으로 늘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현재도 위중증 환자는 1,000명대지만 중증 병상은 5,000개 넘게 가동 중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증상 자체는 약하지만 기존 기저질환 악화로 치료받는 환자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17일 사망자 429명 최다 기록 이후 닷새째 300명이 넘게 발생하는 것도 기존 질환 영향이 있다는 게 정부 평가입니다. 기저질환 계통의 증상 악화로 인한 중증도를 가진 환자분들이 대략 4분의 3 정도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확진되더라도 기존 질환 치료에 빈틈이 없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고령 기저질환자는 감염 가능성을 줄이고 감염되더라도 중증 진행을 막기 위해 3차 접종까지 반드시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5세에서 11세 어린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방역당국은 절차와 일정에 따라 결정했다며 앞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유행의 정점이 지나고 나서야 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유행의 정점이 지날지는 예측이지만 보다 빨랐으면 나았으리라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권 팀장은 5세에서 11세 어린이의 접종이 국내 백신 품목 허가와 도입, 품질 검사 등의 여러 절차와 일정을 거쳐 결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임을 설명했습니다. 5세에서 11세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내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해 31일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두고 정치 방역이라며 과학적 방역을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먹는 치료제 국내 복제약 생산 타진 등을 제시했는데요. 일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코로나 비상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안철수 대통령직 위원장은 먼저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이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선 현 정부 방역 정책을 저희는 정치 방역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즉 여론에 따른 정책 결정이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수가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에선 과학 방역을 하겠다며 일단 현 정부에 7가지 권고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재택치료보다는 동네 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백신 부작용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방역 정책에 반영하고 5살에서 11살 백신 접종은 본인과 부모의 선택에 맡기자고 말했습니다. 특히 팍스로비드와 같은 먹는 치료제 확보를 위해 로열티를 지불하고 국내에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을지 가능성을 타진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제약사가 나서 팍스로비드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게 협상에 나서자는 겁니다. 제약사에 요청을 해서 이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내고 국내에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을지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인수위의 이른바 과학방역 제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특히 동네 의원 대면 진료 강화와 전국민 항체 양성률 조사는 필요한 조치지만 200만 명 가까운 재택치료자가 모두 대면 진료를 받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치료제 복제약 국내 생산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제 소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증상을 제대로 호소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증상이 급격히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들 많고 소아에서는 먼저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팍스로비드의 복제약을 지금 교섭해서 허가받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인수위가 제안한 과학적 방역 제안이 기존 방역 정책과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수위 코로나 특위는 앞으로 주마다 두세 차례 회의를 통해 새 정부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정유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심근염으로 사망한 20대 집배원이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서 지난해 8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사흘 만에 숨진 집배원의 공모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인사처는 공무원인 집배원이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백신을 맞았고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백신과 심근염의 연관성을 인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과 관련한 이상 반응으로 사망해 공모상 재해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비슷한 공모상 재해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유럽 사무소장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몇몇 유럽 국가가 너무 급격하게 코로나19 제한 조처를 해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스 클로즈 소장은 현지 시간 22일 몰도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HO 유럽 사무소가 관할하고 있는 53개 국가 중 18개 국가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그리스 등에서 신규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러한 증가세는 전염성이 더 강한 오미크론 변이 하위 변이 탓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이들 국가가 너무 급격히 코로나19 제한 조처를 해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현지 시간 20일 중저소득 국가들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최대 400만 명분을 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95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판매 결정은 UN 아동기금, 유니세프와의 공급 계약에 따른 겁니다. 화이자는 비영리적 가격만 받고 팍스로비드를 공급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판매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팍스로비드 한 명 치료분이 $530, 우리 돈으로 60여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술로 인한 미국의 사망자 수가 2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0일 미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알코올남용 중독연구소가 미국 의사협회 저널 최신호에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문은 미국에서 지난 2020년에 발급된 사망 증명서를 분석한 결과 술과 관련된 각종 사인을 99,017건으로 집계돼 1년 만에 25%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논문 주 저자인 에런 화이트 선임 고문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탓에 불안과 우울증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크게 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최대 철강 기업인 세베르스탈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금융 제재로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2일 소식통을 인용해서 세베르스탈이 달러와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제때 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베르스탈은 지난주 미국 시티그룹의 계좌에 1,2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53억여 원을 이체했지만 금융 제재 탓에 채권 보유자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베르스탈은 이자 지급 만기일에서 5영업일이 지나는 현지 시간 23일자로 법적인 부도 상태가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만 채무 변제가 금융 제재 예외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막판에 이자 지급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첫 유럽 방문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서방의 대응도 의제인데요. 백악관은 중국의 무기가 지원된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유럽 방문에 나섭니다. 나토 정상회의와 유럽 정상회의, G7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먼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압박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He will join our partners in imposing further sanctions on Russia and tightening the existing sanctions to crack down on evasion and to ensure robust enforcement. 설리번 보좌관은 추가 제재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약화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돕는 시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서방의 대응도 주요 의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통화에서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에 대해 경고했지만 긍정적 반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다만 중국이 무기 등 어떤 지원에 나선 것이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not seen since those meetings or since the president's conversation with Xi the provision of military equipment by China to Russia. But of course, this is something we are monitoring closely.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특히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돕기 위해 참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격화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변인은 현지 시간 22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만 정확한 세부 내용은 아직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소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화상으로 연설할 것이며 전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억지와 방어 노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러시아를 포함해서 전 세계 사이버 범죄자들과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현지 시간 22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해킹 조직이 러시아 사이버 범죄 조직과 관련돼 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전 세계에 분명히 드러났고 그들이 러시아 사이버 범죄자를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유형의 사이버 범죄자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더 할 말은 없다며 추가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림책 여름이 온다. 파도야 놀자 이수지 작가가 아동 문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안데르센상을 받게 됐습니다. 각국의 거장들과의 경쟁에서 한국 작가로는 첫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이수지 작가의 안데르센상 수상 소식은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국제 아동 도서전 개막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 작가는 일러스트레이터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국 작가가 안데르센상을 받는 것은 처음이며 아시아에서는 38년 만입니다. 이 상은 유명 동화작가 안데르센을 기리기 위해 1956년 만들어진 아동문학계 최고상으로 2년마다 글과 그림 작가를 한 명씩 선정합니다. 이수지 작가는 6년 전 한국 최초로 안데르센상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서울대 서양학과 9위학번인 작가는 2001년 영국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뒤 그림책 작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세계인이 직관적으로 그림책을 즐길 수 있다는 데 매력을 느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계의 다른 사람들과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게 그림책이기 때문에 2010년 작가는 파도야 놀자를 비롯한 경계 그림책 3부작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국제무대에서도 이름을 알리고 지난달
여름이 온다로 그림책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볼로냐 라가치상을 받았습니다. 저명한 중국 작가 차우원 슈엔의 글에 이수지 작가가 그림을 그린 우로마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입니다. 작가는 글 대신 최대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정말 그림책은 보편적 언어구나. 게다가 제가 그림만을 사용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쉽게 가 닿는 것 같고요. 쉽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지 작가는 오는 9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안데르센상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최근 10년 가운데 폭염과 한파 일수가 가장 많았던 2018년에 온열 한랭 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기후보건 영양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최근 10년간 평균 폭염 일수가 가장 많았던 2018년에 온열 질환자가 가장 많았는데 입원자의 38%, 사망자의 69%가 65세 이상이었고 입원자의 61%, 사망자의 62%는 남성이었습니다. 2018년에도 한랭 질환자도 최근 8년간 평균의 2배가 넘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또 대기 중 연평균 오존 농도는 2010년 35.8ppb에서 2019년 45ppb로 증가했고 초과 사망자는 최근 10년간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네,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또 대폭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8.4%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달과 비교하면 0.4% 올라서 2개월 연속 오름세입니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이 6.6% 하락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공산품 물가가 14% 급등했습니다. 특히 공산품 가운데 석탄과 석유 제품의 물가는 1년 전보다 59.6%나 올랐습니다. 네,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국내 대기업 수가 2년 새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경련사나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100대 비금융업 상장사 중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개년 사업보고서가 공개된 기업 85개 사례 조사한 결과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기업은 모두 21곳이었습니다. 이는 2019년엔 8곳, 2020년 10곳에 비하면 각각 2.6배, 2.1배 증가한 겁니다. 한경연은 지난 3년간 연봉 증가율 등을 고려한 결과 올해에는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이른바 1억 클럽에 가입하는 기업 수가 31곳으로 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조사 기업 중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SK텔레콤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34%나 올라서 1억 6,200만 원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이를 숨기는 샤이 오미크론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코로나로 업무 공백 등을 우려해 검사를 받지 않는 건데요. 나에게 가볍게 지나간다고 해서 모두에게 가벼운 바이러스는 아니라는 점 잊지 마시고 증상이 있다면 꼭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